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 나라와 프랑스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귀국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원구성 협상 등 수북하게 쌓여있는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이상일 두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먼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결과부터 좀 평가를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그 아프리카하고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기에 올랐는데요. 네. 아프리카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국내 기업 진출도 아직은 좀 활발하지 않은 편이고, 또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중국이나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 많은 그런 곳들입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일즈 외교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이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들을 좀 집중해 왔는데, 이번 아프리카 순방에서도 네. 뭐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과 협력 관계를 맺던 우간다가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냈다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프랑스 방문을 통해서는 그 파리 클럽이라고 불리죠. 이제 예. 선진 채권 국가로 진입하는, 뭐 19년 전에 IMF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채무국이었는데 그런 어떤 채권국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순방 기간 중에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이제 전자결제로 서명한 부분이 있었고, 예. 이런 부분들이나 또 뭐 반기문 총장의 국내 방한 과정에서 이렇게 대선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순방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평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또 돌아오자마자 이제 국내 현안, 특히 뭐 국회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대표님이 돌아오자마자 국내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장 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제 법정 시한인 모레까지 시작이 돼야 될 텐데요. 대통령이 어떤 뭐 조치를 할지 좀 관심입니다. 국회의 원구성 협상에 뭐 대통령이 나설 일은 전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그 새누리당이 원구성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차지한다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요즘 기류가 바뀌었어요. 예. 국회의장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야당은 이 부분이 뭔가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원칙론적으로는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 원구성 협상에 관여할 바는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전혀 교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추론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여권은 국회의장을 만약에 제1야당 원내 1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예. 향후 여권이 집권 세력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여러 이제 경우를 보면은 여당이 제1당이 아닐 경우에도 국회의장을 한 적도 있었고, 예. 제1야당이 국회의장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전방위 후방위 나눠서 이렇게 16대 때 그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들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처음에 표명했던 입장이 예. 여소야대의 민심을 이제 감안한다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가는 게 맞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그 예. 입장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복당을 어떻게 할지 새누리당 내에서 혁신비대위가 이제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복당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원내 1, 2당의 지위가 바뀐다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여소야대 때 처음에 구성된 짜여진 정치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른바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아무리 새누리당이 1당이 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이면 틀림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소야대의 협치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회의장 문제는 또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 이 청와대 배후설이 흘러나오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언가 언급을 하는 것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보자니 남은 임기 동안 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뭐 이제 상임위나 원구성 협상에 대한 뭐 청와대 뭐 배후 개입설 뭐 이런 의혹들이 좀 주장이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새누리당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네. 뭐 법안에 대한 어떤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된 처리들을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입장 선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속에서 결국 국회의장 자리가
다시 여야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협상이 교착되면서 나머지 상임위 관련된 이제 배분 협상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걸려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뭐 청와대 입장들보다는 새누리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 어떤 환경들을 인정하고 의장을 양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임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운영이라든지 뭐 청와대나 이제 이런 분들을 국정감사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예결특위라든지 뭐 이런 법사위 이렇게 좀 쟁점이 되어 있는데 예. 야당은 일단 의장을 야당에다 줄 경우에 법사위를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입장들을 빨리 정리해내야지만 이제 법정 시한 내에 어떤 원구성 협상을 해내겠다고 각 당이 지금 계속 그 공언을 해왔는데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이제 오늘 날짜로는 오늘이 법정 시한입니다. 근데 오늘이 일요일이고 예. 내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일정 자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려면 결국 이제 대통령 귀국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을 뭐 교감을 하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검토를 하든 국회의장단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협치의 차원에서 보자면 당장 여야 3당 대표 회동,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회동 가능성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협치가 이렇게 이번 선거 이후처럼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협치는 굉장히 그 부자연스러운 번역인데 거버넌스에 대한 번역인데 아무튼 간에 협치라는 건 여소야대가 지금 정치권에서 뭔가 협력해서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정신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미 협치의 정신은 아직 20대 국회 이제 개원했습니다만 원구성 안 됐지만 개원은 한 거잖아요. 20대 예. 국회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이미 협치는 초반부터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그야말로 여야가 반드시 지금 말씀처럼 7일 날에는 예. 원구성을 한다고 하도 공표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뭐 오늘이 5일이잖아요. 내일 현충일이고 모레 과연 국회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대단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네. 물론 이틀 사이 어떤 뭐 여야가 획기적인 뭐 협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상당히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 원구성에 있어가지고 의장단 문제잖아요. 근데 국회의장도 그렇고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운영위원회도 그렇고요. 예결위원도 그렇고 정무위원회도 그렇고 아니 그 밖에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하나 따지면 다 어느 당이 다 자기네가 갖고 싶죠. 운영위원회 그쵸. 또 예. 청와대가 소관 부처니까 야당이 또 만약에 다시 나중에 집권해서 여당이 되면은 또 입장은 또 바뀌는 거고 네. 또 예결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 이 대표 말씀처럼 직권상정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물론 국회선진화법에 아주 요건이 엄격하게 지금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걸 전부 이렇게 간다면은 그동안 왜 이렇게 협치며 협상이며 절충이며 여소야대는 왜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다 갖고 싶지만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은 새누리가 갖고 국회의장은 제1야당이 갖고 그 운영이나 예결위 중에서 어느 하나 또 새누리가 갖고 뭐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네. 선거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선거라는 게 지난 지 이제 50일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다 그렇게 참패했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뭐 여전히 뭐 국회의장 새누리가 갖고 와야 된다면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 뭐 완전히 여당에 대해서 좀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선거 결과를 아주 졌잖아요.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는 뭔가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양보하고 그 대신 법사위원장 가지고 가고 운영이나 예결위에서 또 하나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된다면요. 예. 또 1년 있다 다시 정권 창출하고 또 이 후반기 국회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집착하는 게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네. 청와대가 뭔가 뒤에서 이렇게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자꾸만 그 추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야 모두 협치를 내건 만큼 민심을 또 등 돌리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면요. 잠룡들의 회동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여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또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그리고 차기 잠룡으로 거론이 되는 인물들이죠. 오세훈 전 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밤에 만났습니다. 칼국수를 드셨다고 하는데 단순히 밤에 뭐 칼국수만 드시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닐 테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원내대표단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네, 혁신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네. 비대위의 어떤 현실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뭐 언론에 흔히 나온 대로 낀박 신세다, 뭐 친박과 뭐 비박 사이에서 이게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속에 좀 봉착이 되어 있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더 뭐 바로 지금 당 안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뭐 각각 지금 남경필 지사나 저 원희룡 지사는 현직 단체장이고요. 예. 또 오세훈 전 시장은 지금 뭐 이제 이번 총선에서 재기에 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소장파로 불렸던 분들 그리고 좀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개파색이 좀 옅은 어떤 그런 분들과의 만남들을 통해서 당 안팎에 좀 더 다른 목소리들을 좀 수렴하고 네. 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로 보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회동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좀 더 이제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이 당내 사실 이렇게 뭐 친박의 논리, 뭐 비박의 논리 이 속에 갇혀서는 계속 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이고 어떤 해법을 낼 수 있는 목소리들을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아마 이 원내대표단의 문제든 또 비대위가 활동하는 공간들, 그 역할의 방향들을 좀 정립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자리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이 모임을 두고 보여주기식 회동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민경호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렸거든요. 회동 중간에 모임의 취지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언론에 알리는 거니까 그 문자를 알린 행동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그 자체를 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뭐 주제라고 그럴까 이렇게 뭔가 모임을 마련한 거잖아요. 현직 네. 원내대표니까. 남경필 원희룡 이 두 분은 뭐 어쨌든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오세훈 전 시장은 지금 일단 뭐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한 분이고 그런데 예. 지난번도 그 최경환, 김무성 두 분을 만나서 두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이 혁신 비대위를 뭐 끌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뒷말이 좀 있었잖아요. 또 이게 합의가 아니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뒷말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스스로는 뭔가 자꾸 혁신을 하고 당을 바꾸고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수평적으로 당 청와대를 가져가겠다 이런 것도 보이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이 친박과 비박 간의 개파 갈등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특히 친박의 영향력이 아주 건재한 게 뭐 지난 5월 17일 날 지난달에 예. 상임정국위와 전국위가 무산됐잖아요. 예. 뭐 일반적으로 친박의 조직적 보이콧이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이제 이 당내 또는 세대 교체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자들 원희룡이나 남경필 같은 지사들하고 단체장들하고 오세훈 전 시장은 뭐 여전히 뭐 나름 대권자로서의 그 뭐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선거에서 예. 비록 떨어졌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뭔가 마련하긴 했는데 민경욱 대변인이 이건 뭐 문자 돌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름의 확실한 소신과 입장을 가졌을 때 이러한 회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적당히 이른바 그래서 낀박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는 낀박이란 말을 자기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 낀박이라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뭔가 입장을 분명히 가져갈 때 이 개파 청산이 되고 이러는 거지. 친박과 비박 간의 적절한 기계적 균형을 취해 나간다면 그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개파가 예.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동의 의미가 있으려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분명한 방향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과 연장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정진석 원내대표의 워딩을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원내대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지금 그 행동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워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내년 대선 국면으로 가면 친박 비박 구도는 소멸할 것이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낀박이라는 데 서서히 낀박의 세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과거처럼 청와대 오더에 따른 당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낀박의 세가 확장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스스로 중도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대표님? 그렇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어떤 이런 의지의 표현처럼 들리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뭐 꼭 뭐 대통령과 어떤 반기를 드나 이런 측면보다는 예. 당이 좀 뭐 민생이나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당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선언적인 어떤 그런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당내 그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희망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당의 움직임을 좀 지지하는 세력들이 확산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번 이제 과거에 보였습니다만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낼 때마다 이것이 어떤 개파 논리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력화되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특히나 그 당 내에서 이제 개파 청산 뭐 이런 것들 선언 대회도 하고 이런 예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을 이제 혁신 비대위가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탈당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복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원구성 협상에서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당내 이것이 불씨가 돼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커졌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주지 않으면 비대위도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줄 때 아마 원내대표당과 비대위가 좀 그 제대로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정지석 원내대표의 말 중에 하나 또 화제가 됐던 게요. 과거처럼 청와대 오더에 따른 당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이었거든요. 최근에 뭐 경유값 인상 여부를 두고도 그렇고요. 또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여부에 관해서도 사실 청와대 정부와 좀 엇박자가 났습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 문제잖아요. 예. 이게 수평적 당청 관계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건데 오달 받지 않겠다라는 건 당이 뭔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려가겠다라는 건데 이거 맞는 방향이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정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의 사례를 지금 들어주셨는데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당청 관계가 이렇게 획기적으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네.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과연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난번 5월달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이 무산된 게 청와대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도 있고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 야당은 청문회 활성화법, 여당은 뭐 상시 청문회법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당으로서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다른 몫을 냈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합의했으니까. 그게 물론 19대 국회 말에 막 그렇게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비판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근데 새누리당이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 청와대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걸 또 막 그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네. 과연 이 정당이 새누리당이 향후 당청 관계를 지금 정세현 원내대표 말처럼 오더에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수평적 당청 관계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당이 잘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는 청와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정당은 입법부로서 행정을 견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구조가 너무 지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얘기였잖아요. 예. 김무성 전 대표도 그 얘기했고 정세현 원내대표도 그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역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녹록지 않은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취임 한 달을 맞았거든요. 근데 사실 운동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우 원내대표가. 그런데 어떤 강경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오히려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당 안팎의 문제를 쭉 이렇게 아직은 이제 평가를 좀 이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동안의 좀 활동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당내 문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부드럽게 좀 끌고 오는 부분이 보이고 또 여야 관계나 아니면 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아직 이제 걸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해가는 과정들이 예전 같으면 그 이슈 하나에 굉장히 매몰돼가지고 다른 모든 걸 뭐 보이콧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야당의 그 행태에 비춰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그 끌고 가는 모습 자체가 제 일당의 원내대표로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드럽고 유연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우려와 기대 중에서는 기대 쪽에 더 많이 이렇게 부합하는 활동들을 펼쳐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이외에도 뭐 당내 이제 각 그 지역구 지구당 위원장들을 이제 뭐 사루 공모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오히려 원내대표 역할보다는 당 전체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제 개판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또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도 지금 격돌을 하고 있죠. 뭐 예. 문희상 의원과 정세균 의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부드럽게 당내에서 잘 조율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원내 활동은 어쨌든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앞서 저희 새누리당 회동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런데 야권에서도 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을 만났고 러브콜을 요청을 했거든요. 손학규 전 고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리라 보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선택을 손 전 고문께서 하실지는 참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의 이른바 러브콜도 있었고 그때 뭐 국민의당도 이제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뭐 대단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야당 중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긴 대단히 입지가 힘들었을 거예요. 손 전 예. 고문으로서는. 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지금 5월 18일 날 새 판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일본에 다녀와서 귀국할 때 이 지금 현재 짜여진 이 그릇에 금이 갔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 예. 이후에 별로 정책 발언이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만난 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영입하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 손고문한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더민주의 당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국민의당으로 가려면 더민주를 탈당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지금 두 야당 중에서 어느 한 야당을 탈당해서 다른 야당으로 간다는 거는 세판짜기라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형식 논리로 볼 때는 세판 짠다고 했는데 있는 당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 더민주 탈당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니와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세판 짜는 것과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 그래서 같아요. 신당 창당을 하고 이른바 제4지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4지대라는 게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만든 새한국을 위한 비전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새한국을 위한 비전이라는 단체가 과연 10월 달쯤 뭐 정의화 의장 말처럼 정당으로 발전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게 상당히 세가 위축될지 예.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비박이나 비노 의원들이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체가 되고 거기에 손학규 고문이 뭐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예. 정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비박이나 비노가 거기 막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계속 움직임의 연장이라고 보여져요. 손정금으로서는 아직은 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 내부도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개파 같은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예. 부분도 얼마든지 그 원심력이 작용할 수가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그 당내 상황들이 잘 봉합이 돼가지고 단일 대우로 갈지 그렇지 예. 않고 여소야대의 정국의 속성상 원심력이 더 많이 작용해서 예. 정국 구도 크게 짜여질지 모르겠어요. 많이 짜여진다면 그때 아마 예. 손전검의 역할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20대 원구성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슬기롭게 야당이 여야 모두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이삭일 두 YTN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